안녕하세요, 여러분. 행복한 사람들의 따뜻한 이야기, 해피트리 가족상담센터입니다. 오늘 제가 아침에 뽑은 버치카드는 존중입니다. 존중은 무언가를 귀하게 여겨 보호해주고 지켜주는 것입니다. 공손한 말과 행동으로 모든 사람을 존중해주세요. 자신이 속한 가정, 학교, 직장, 나라가 정한 규범을 존중하세요. 당신 자신도 존중하세요. 그러면 다른 사람들도 당신을 귀하게 여겨 존중해 줄 것입니다. 존중의 미덕은 우리 안에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예의를 갖추어 이야기하세요. 다른 사람의 물건을 다룰 때에는 각별히 조심하세요. 연장자의 지혜에 귀를 기울이세요. 가정, 학교, 직장, 그리고 국가에서 정한 규범을 존중하세요. 당신 자신도 존중받을 것을 기대하세요. 다른 사람의 품위를 지켜주세요. 그리고 여러분, 이렇게 한번 다짐해 보세요. 나는 사람들을 존중합니다. 나는 연장자들의 지혜를 존중합니다. 우리는 모두 마땅히 존중받아야 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존중에 대한 이야기를 버치카드로 알아봤는데요. 우리가 누군가를 존중하기 이전에 나 자신을 먼저 존중하고 나 자신을 먼저 보살펴주고 나 자신을 먼저 이해할 수 있다면 우리는 그 밑거름을 통해서 누군가를 훨씬 더 잘 존중하게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존중받는 사람이 되고 싶으면 여러분이 먼저 상대를 존중해 주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예의를 갖추는 것은 그 사람에 대한 존중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우리가 다른 사람의 물건을 조심히 다루는 것도 그에 대한 존중이라고 버치카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존중은 무언가를 귀하게 여겨 보호해주고 지켜주는 것이라고 했는데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이 보호하고 지켜줄 만한 귀한 것이 있으면 무엇이 있을까요? 우리는 삶을 살면서 나를 존중해주는 사람을 만나면 굉장히 행복해지고 그리고 삶이 따뜻해지는 걸 느끼게 되는데요. 사람이 견딜 수 없는 모멸감을 느끼는 게 있다고 합니다. 참을 수 없다고 하는데요. 그게 어떤 감정이냐면 누군가로부터 존중받지 못하고 무시당할 때라고 합니다. 우리가 타인으로부터 무시당했을 때 느껴지는 그 참담함, 그 비참함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크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에게 존중받고 귀하게 대접받길 원한다면 내가 그를 존중하고 귀하게 대접하는 게 중요한데요. 우리는 실은 가족에게 누구보다도 귀한 모습으로 기억되고 존중받는 게 중요한데 가족이라는 이유로 서로에게 상처가 되고 서로에게 아픔을 주는 것은 정말 지혜롭지 못한 일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김수현 씨가 얘기한 것이 있는데요. 어린 시절의 경험과 부모의 양육 방식이 누군가를 존중하고 이런 마음, 자기 자신을 존중해주는 마음에 영향을 준다고 하는데요. 부모의 애착 경험이 부족하거나 학대나 조롱, 방치나 비난을 경험한 경우 자존감의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합니다. 자존감의 원리를 최초로 규명한 심리학자 너세니얼 브랜드는 건강한 자존감을 위한 두 기둥은 자기 효능감과 자기 존중감이라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자아 효능감이란 자신을 돌보며 현실적인 문제에 대처할 수 있는 자기 신뢰이자 자신감이고 자기 존중감은 스스로를 존중하며 사랑받을 가치가 있다고 여기는 마음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존감을 적절하게 지켜낼 수 있는 사회에서 살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건강한 자존감을 가지고 자라왔다 해도 수십 장의 이력서가 거절당하고 회사의 소모품이 되어 일자리에서 내몰리는 상황에 스스로 삶을 유지시킬 수 있다는 자아 효능감은 느끼기 어려운
상황이죠. 또 조건으로 쉽게 서열을 나누고 차별을 권하는 사회에서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존중하라는 것, 어쩌면 체면에 걸리지 않은 말에 가까울지 모른다고 김수연 작가는 이야기했습니다. 세상은 자존감 없이는 점점 버티기 힘든 곳으로 변해가고 있다고 하는데요. 개인은 자존감을 세우기가 더 어려워지고 있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면 돌림 노래처럼 반복되는 자존감 문제를 해결하고 이 냉담한 세상에서 우리 자리를 지킬 수 있는지 그 해결책을 김수현 작가는 이야기했는데요. 그 첫 번째 축은 사회적인 존중이라는 자존감의 토양을 다지는 것이라고 합니다. 존중이 희소성을 지닌 경제제가 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사실 돈이 드는 것도 아니고 존중이 누구나 얻을 수 있는 공공재가 된다면 우리는 존중받으려 쩔쩔매지 않아도 된다는 거죠. 그러나 존중을 공공재로 만들면 서로에게 존재의 연료가 되어주면 훨씬 더 따뜻한 세상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직급에 따라, 연봉에 따라, 직업에 따라, 겉모습에 따라 선별적인 존중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자신에 대해서도 타인에 대해서도 조건 없는 공정한 존중을 보내는 사회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 축은 개인 스스로가 자존감에 대해 보다 본질적으로 이해하고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는데요. 이를 위해서는 진짜 자존감을 구분하며 자존감의 의미를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합니다. 자존감은 우월함에서 비롯된 우쭐함도 아니고 누군가에게 사랑받고 인정받아서 얻어지는 일시적인 만족감도 아니라고 합니다. 자존감의 본질은 자신에 대한 신뢰이자 행복을 누릴 만한 사람이라 여기는 자가 존중하는 느낌이라고 하는데요. 이건 정신승리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기에 아무것도 하지 않는데 자신을 신뢰하긴 어렵다고 합니다. 자신의 신념과 반대되는 삶을 살면서 자신을 존중하기도 어렵죠. 자신감은 스스로가 믿고 존중할 내면 세계를 세우고 그 신념을 바탕으로 삶을 선택하게 되고 행동하고 책임을 지는 삶의 일련의 과정에서 얻어지는 내면의 힘이라고 합니다. 근데 여기에는 중요한 게 있다고 하는데요. EBS 다큐 프로그램 아이의 사생활에서는 부모의 태도가 자녀의 자존감에 영향을 미친다는 실험을 했다고 합니다. 실험에 참가한 아이들에게는 퍼즐 조각이 주어졌는데 과제를 어려워하자 자존감이 낮은 아이의 부모는 대신 해결해 주려고 했고요. 자존감이 높은 아이의 부모는 아이가 스스로 해결할 수 있도록 기다려 주었다고 합니다. 자존감의 재료인 자신에 대한 신뢰와 존중은 삶의 문제를 해결하고 목표를 달성하는 성공 경험이 축적될 때 생겨난다고 하는데요. 그리고 실험에서 보여주었듯이 가장 중요한 건 그 주체가 자기 자신이 되는 거라는 겁니다. 스스로를 충분히 의식하지 못한 채 타인과 사회의 시선에 질질 끌려 사는 것은 결코 자존감을 만들어낼 수 없다는 거죠. 그러기에 단단한 자존감을 세우기 위해선 첫걸음은 분명히 나답게 살아가는 거라고 합니다. 그럼 여러분, 나답게 삶에 다가가는 방법은 어떤 게 있을까요? 오늘 여러분에게 나답게 살아가면 우리가 누군가의 시선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용기도 필요하고요. 그리고 누군가를 보면서 내 자신을 비참해하지 않는 것도 되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있는 모습 그대로 나의 부족한 모습, 나의 넘치는 모습을 다 내 것으로 받아들이고 나답게 살아가는 것이 정말 중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내가 나 자신을 인정하고 사랑하지 않으면 누구도 나를 인정해주지 않고 사랑해주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자존감에 대한 그리고 존중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봤는데요. 오늘 여러분 모두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자기답게 살아가는 그런 하루가 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최선희 박사였습니다.